아침 시장 골목 끝에서 만나던 두 사람이 오늘은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머, 오창호 사장님, 얼굴이 왜 이렇게 환해지셨어요? 피부도 반짝이고 걸음도 가볍네요. 옆집 최미자 여사가 먼저 놀라 묻자 오 사장은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최 여사님, 비싼 영양제요? 아닙니다. 아침에 딱 5분만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했을 뿐인데요. 병원에서 담당 선생님이 약을 다시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매달 나가던 약값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분들께 꼭 알려드려야겠다고요. 구독과 좋아요 지금 미리 눌러두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신 그 한 번의 클릭이 누군가의 아침 혈당을 바꾸고 약값을 아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58세 내분비내과 전문의 한서연입니다. 30년 동안 진료실에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은 이겁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하게 먹는다는데 왜 공복 혈당이 안 내려가죠? 문제는 대개 건강하다고 믿어온 아침 한 끼에 숨어 있습니다. 오창호 사장님도 그랬습니다. 아침마다 흰죽 한 그릇, 통밀빵 한 조각에 과일 주스를 곁들였죠. 깔끔하고 부담 없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공복 혈당은 160 안팎에서 꿈쩍도 하지 않았고 당화혈색소는 오르락내리락.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럴까요? 그의 표정에는 지침과 답답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첫 진료날 저는 그의 하루를 세밀하게 따라가 보았습니다. 잠에서 막 깬 몸은 아직 연료를 정교하게 쓰지 못합니다. 이때 쉽게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들어오면 혈당이 가파르게 치솟고 그 반동으로 하루 종일 출렁입니다. 사장님, 흰죽이 편안해 보여도 곱게 풀어진 전분은 입 안에 들어가는 순간 거의 설탕처럼 흡수됩니다. 저는 식탁 위를 하나씩 바꾸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라 맞는 것. 아침 첫 5분 그리고 첫 숟가락의 순서를요. 아침마다 흰죽 한 그릇, 통밀빵 한 조각에 과일 주스를 곁들였다는 식단은 언뜻 보면 참 건강해 보입니다. 소화도 잘 되고 자극적이지 않고 과일까지 챙기니 균형 잡힌 아침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이 식단이 오히려 혈당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완벽한 당 폭탄 조합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먼저 흰죽부터 보겠습니다. 쌀을 푹 끓여서 만든 흰죽은 부드럽고 속이 편안하다는 이유로 아픈 사람이나 노년층이 자주 찾습니다. 하지만 이 부드러움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쌀의 전분이 이미 거의 다 분해된 상태라 입에 들어가자마자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식이섬유는 사라지고 포만감은 잠시뿐입니다. 실제로 흰죽의 혈당 지수는 88, 설탕보다도 높습니다. 각설탕 15개를 한 번에 먹은 것과 비슷한 혈당 반응이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분비되고 오전 내내 피로감과 졸림, 폭식 충동이 뒤따릅니다. 그 다음은 통밀빵입니다. 많은 분들이 통밀이라는 단어에 속습니다. 마트에 가서 통밀빵 포장지를 자세히 보면 첫 번째 재료가 밀가루입니다. 대부분의 제품은 통밀 함량이 10에서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정제 밀가루입니다. 게다가 잼이나 꿀, 버터를 바르면 그 순간 설탕 덩어리가 됩니다. 건강을 챙긴다고 먹는 통밀빵이 사실상 흰빵과 다를 바 없는 이유입니다. 오히려 건강빵이라는 인식 때문에 더 자주, 더 많이 먹게 되어 혈당 관리에는 치명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과일 주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이지만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사과나 오렌지를 통째로 먹을 때는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춰주지만 믹서기에 갈아 주스로 만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섬유질이 파괴되어 단당류가 3분 만에 혈액으로 흡수되며 혈당이 폭발적으로 상승합니다. 오렌지 3개로 만든 주스 한 잔의 당분은 콜라 한 캔과 비슷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신다면 하루의 혈당 리듬이 처음부터 무너지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핵심은 속도를 늦추는 식사입니다. 흡수 속도를 조절하면 혈당도 천천히 오릅니다. 첫 번째 개선책은 롤드 오트밀 계란호두 한 줌 조합입니다. 오트밀은 통기리를 눌러 만든 곡물로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단백질이 함께 들어있어 혈당이 서서히 오릅니다.
인스턴트 오트밀 대신 롤드 오트 혹은 스틸컷 오트를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에 계란 하나를 넣어 단백질과 지방을 보충하고 호두나 아몬드 한 줌을 추가하면 포만감이 오래갑니다. 두 번째는 찬 현미밥 정식입니다. 따뜻한 밥보다 찬밥이 혈당을 덜 올린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이 식는 과정에서 전분 일부가 저항성 전분으로 바뀌어 소화 흡수가 늦춰집니다. 전날 지은 현미밥을 냉장 보관했다가 데우지 않고 반찬과 함께 드세요. 된장국, 시금치나물, 구운 생선처럼 지방과 단백질이 적절히 섞이면 이상적인 아침 한 끼가 됩니다. 세 번째는 두부 샐러드입니다. 두부 반모와 삶은 달걀, 신선한 채소, 그리고 드레싱으로는 올리브유와 사과식초를 섞어 사용하세요.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풍부해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탁월합니다. 과일을 넣고 싶다면 통째로 씹을 수 있는 베리류나 키위처럼 섬유질이 많은 과일을 소량 곁들이세요. 여기에 더해 아침 첫 5분의 습관도 중요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200ml에 유기농 사과식초 1티스푼을 타서 마셔보세요. 사과식초의 초산이 당 흡수를 40% 늦춘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 위가 약한 분들은 물을 더 많이 타거나 식사 후에 마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 제자리 걷기 50번, 배 주변 시계 방향 마사지 10회, 깊은 호흡 5회를 해주세요. 근육이 깨어나며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낮아집니다. 이렇게 식단과 루틴을 바꾸면 1주에서 2주 만에 변화가 나타납니다. 아침 피로가 줄고 점심 후 졸음이 덜하고 체중이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공복 혈당이 10에서 20 mgdl 낮아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반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낯설어도 2주가 지나면 몸이 새 리듬을 기억합니다. 결국 당뇨 관리의 비밀은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매일의 첫 숟가락에 있습니다. 흰죽, 통밀빵, 과일 주스처럼 포장된 건강식의 함정에서 벗어나 천천히 흡수되고 오래 포만감을 주는 식사를 선택하세요. 아침 한 끼의 속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혈당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김성자 씨는 68세, 10년째 2형 당뇨를 관리 중인 주부였습니다. 약은 하루 2번 아침 저녁으로 8알을 챙겨 먹었지만 공복 혈당은 160을 넘길 때가 잦았습니다. 늘 피곤했고 특히 아침이 가장 힘들었다고 합니다. 눈은 떴는데 몸이 따라오질 않았어요. 아침부터 피로가 몰려오니까 하루가 버거웠죠. 그녀가 변화를 결심한 건 병원에서 공복 혈당이 178이 나왔던 날이었습니다. 약을 늘리자는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연히 아침 첫 5분 루틴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물 한 컵 마시는 게 뭐 어렵겠어? 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첫날 아침 미지근한 물 200ml에 유기농 사과식초 1티스푼을 넣었습니다. 신맛이 강했지만 마시고 나니 속이 개운했습니다. 이후 제자리에서 쉰걸음 그리고 배꼽 주위를 손바닥으로 시계 방향으로 10번 천천히 문질렀습니다. 마지막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고 길게 내쉬기를 5번 반복했습니다. 단 5분이었는데 몸이 조금 깨어나는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아침에 무거움이 사라졌고 식후 졸음이 줄었습니다. 2주가 지나자 혈당 측정기 숫자가 달라졌습니다. 공복 혈당이 160에서 135로 떨어졌던 것입니다. 한 달 후 병원 재검에서 공복 혈당은 117, 당화 혈색소는 7.5에서 6.9로 감소했습니다. 담당 의사는 최근 운동량이 늘었냐고 물었고 김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단지 아침에 물 마시고 걷기만 했어요. 지금 그녀는 이 루틴을 6개월째 이어가며 약을 2알 줄였고 무엇보다 하루가 가벼워졌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건 운동이 아니라 내 몸 깨우는 인사 같아요. 하루를 여는 습관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이정호 씨는 은퇴 후 서울 근교에서 텃밭을 가꾸며 사는 71세 남성이었습니다. 평생 흡연은 안 했고 식사도 규칙적이었지만 2년 전부터 아침 혈당이 140을 넘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권했지만 그는 약을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다며
자연관리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과식초를 의심했습니다. 그 시큼한 걸 매일 마시면 속이 쓰릴 것 같았죠. 하지만 지인의 권유로 아주 묽게 탄 식초물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물 300ml에 유기농 사과식초 반 티스푼. 이정호 씨의 방식은 조심스러웠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식초물을 마신 뒤에는 집 앞 마당에서 제자리 걷기 50회, 복부 마사지 10회, 깊은 호흡 5회를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수면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새벽 3시에서 4시면 꼭 한 번씩 깼지만 루틴을 시작하고 2주 후부터는 한밤중에 깨지 않고 아침까지 숙면이 이어졌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날부터 피로가 덜하고 식사 후 졸음이 사라졌어요. 3주 차에는 혈당 수치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침 공복 혈당이 142에서 118로 하락, 한 개월 후에는 106을 기록했습니다. 의사도 놀라며 운동량이 많으셨나 봐요라고 물었지만 이정호 씨는 운동이라기보다 몸을 깨우는 습관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지금도 이 루틴을 1년 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과식초가 약이 아니라 물처럼 느껴져요. 걷기와 호흡을 함께하니 하루가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이 다시 새벽에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혈당이 잡히니 잠이 달라지고 잠이 좋아지니 하루가 달라지더군요. 혈당을 낮추는 운동 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 제자리 걷기입니다.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신 뒤 제자리에서 천천히 50보에서 100보를 걷습니다. 팔을 가볍게 흔들고 무릎을 높이 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거나 라디오를 들으며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두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두고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반복합니다. 무릎이 아프면 완전히 앉지 말고 중간까지만 내려갔다 올라오세요.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 당을 에너지로 쓰는 능력을 높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합니다. 세 번째, 복부 마사지 및 호흡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아 배꼽 주변을 시계 방향으로 10회에서 15회 문지르세요. 그 다음 코로 4초 들이마시고 입으로 8초 내쉬는 깊은 호흡을 5회 반복합니다. 복부의 혈류를 개선하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춥니다. 스트레스가 줄면 혈당 변동폭도 작아집니다. 네 번째, 종아리 들기 운동입니다. 벽이나 의자를 잡고 천천히 발 뒤꿈치를 들었다 내립니다. 15회씩 2세트, 가능하면 하루 3번 반복하세요.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 불립니다. 이 근육을 자극하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말초혈류가 개선되어 혈당 조절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혈당을 낮추는 운동은 강도보다 지속이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의 고강도 운동보다 하루 3번의 가벼운 움직임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운동 중 숨이 조금 차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라면 가장 안전한 강도입니다. 무릎이 약한 분은 의자나 벽을 잡고 어지러움을 느끼면 즉시 중단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오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단 5분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순간 여러분의 혈당은 이미 변하기 시작합니다. 최병호 씨는 72세, 은퇴 후 줄곧 집 근처 작은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혈당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병원에서는 공복 혈당 158, 당화혈색소 7.3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을 늘리자는 의사의 권유에 마음이 무거웠다고 합니다. 운동도 하는데 왜 이러냐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죠. 실제로 그는 매일 30분씩 걷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속도와 리듬이었습니다. 그의 걷기는 산책에 가까웠습니다. 일정한 속도 없이 주변을 구경하며 걷다 보니 심박수가 거의 오르지 않았고 근육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혈당 조절에 필요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려면 근육이 살짝 일하는 정도의 자극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에게 무리하지 않되 활력 있는 걷기로 바꿔보자고 권했습니다. 그날부터 그는 아침 제자리 걷기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식사 전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고 거실 한가운데서 제자리에서 5분간 걸었습니다.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무릎을 살짝 들어 올리며 리듬을 맞추는 단순한 동작이었죠. 처음 며칠은 금세 숨이 차서 멈췄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후 그는 아침에는 제자리 걷기, 식후에는 집 앞 골목 10분 걷기를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2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식후 졸음이 사라지고 아침 혈당이 15에서 20mgd에 내려간 것입니다. 그는 매일 아침과 저녁 수첩에 혈당 수치를 적었습니다. 기록을 시작하자 몸에 반응이 보였습니다. 늦게 자거나 식사를 거르면 수치가 올라가고 운동을 하면 눈에 띄게 내려갔습니다. 몸이 숫자로 말하더군요. 그때서야 제가 진짜 제 몸을 관리하고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한 달 후 재검에서 공복혈당은 118, 당화혈색소는 6.7로 떨어졌습니다. 의사는 약을 그대로 유지하되 운동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젊을 때처럼 땀을 흘리는 운동은 이제 무리지만 이렇게 천천히 리듬을 바꾸는 운동은 평생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 3번 10분만 걸어도 머리가 맑아집니다. 지금 최병호 씨는 집안에서도 자주 움직입니다. 텔레비전 광고가 나올 때마다 제자리 걷기를 하고 냉장고 앞에서도 종아리 들기 운동을 합니다. 이제 운동이 아니라 생활이 됐습니다. 덕분에 약도 줄었고 잠도 깊게 자요. 그는 웃으며 말합니다. 혈당은 노력의 숫자예요. 꾸준히 움직인 만큼 몸이 보상해 줍니다. 박정자 씨는 올해 75세, 무릎 관절염으로 몇 년째 계단을 오르내리기 힘든 분이었습니다. 운동은커녕 잠깐 서 있어도 무릎이 쑤셔서 대부분의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셨죠. 하지만 혈당이 계속 오르며 당화혈색소가 8.0을 넘자 의사가 인슐린 치료를 권했습니다. 주사 맞는 건 정말 싫었어요. 어떻게든 몸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죠. 박 씨가 처음 시도한 운동은 의자 스쿼트였습니다. 완전히 앉지 않고 허벅지 힘으로 살짝 내려갔다 올라오는 동작입니다. 처음엔 10번도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매일 조금씩 늘려나갔습니다. 하루는 5번만 해도 숨이 찼는데 3주쯤 지나니 20번을 걷더니 하겠더라고요. 운동을 꾸준히 하자 몸이 달라졌습니다. 우선 식후 피로가 줄었습니다. 예전엔 밥을 먹고 나면 바로 졸음이 쏟아졌지만 이제는 오히려 몸이 가볍습니다. 밤에 다리에 쥐가 나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혈당 변화였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서 공복혈당이 170에서 122로 내려갔습니다. 당화혈색소도 7.8에서 7.0으로 줄었습니다. 의사는 운동 효과가 확실하네요 라며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박 씨는 감격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냥 의자 하나, 벽 하나로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지금 그녀는 아침마다 커튼을 열고 창가에서 제자리 걷기를 3분 합니다. 그 다음 의자 스쿼트 15회, 벽밀기 15회, 그리고 복부 마사지와 깊은 호흡으로 마무리합니다. 총 10분. 이게 그녀의 하루 시작 의식이 되었습니다. 운동이 아니라 몸이 깨어나는 시간이에요. 박정자 씨는 주변 친구들에게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은 젊은 사람의 특권이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만큼 내 자리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앉아서라도 움직이면 혈당은 반응합니다. 지금 그녀의 공복혈당은 110 내외로 유지되고 약도 한 알로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얼굴에 생기가 돌고 다리 부종이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혈당은 결국 내 하루의 습관이에요. 젊을 때처럼 뛰지는 못해도 내 속도로 꾸준히 움직이면 약보다 강한 변화가 옵니다. 이 두 사례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을 보여줍니다. 혈당은 꾸준한 움직임에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처럼 힘들게 운동할 필요도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단 10분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고 손발을 움직이고 호흡을 정리하는 그 시간들이 혈당을 낮추고 삶의 질을 높입니다. 운동은 약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이야말로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정확한 처방입니다. 혈당은 단 하루의 식사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매일의 작은 움직임 그리고 꾸준한 반복이 진짜 약이 됩니다. 오늘도 제자리에서 5걸음만이라도 걸어보세요. 의자에서 한 번만 더 일어나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혈당을 바꾸고 일주일 뒤에 컨디션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 건강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꼭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에서는 단순한 운동 정보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실천 루틴과 실제 환자들의 변화 사례를 계속 전해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식후 혈당을 안정시키는 10분 루틴을 단계별로 보여드릴 예정이니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혹시 주변에 당뇨나 고혈당으로 고생하시는 부모님, 친구분이 계신가요?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나눔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단 5분의 실천으로 시작됩니다. 저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내과 전문의 한서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가볍고 조금 더 건강해지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가요.